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 교체, 음문규칙 교체를 배우고 있고요. 음문규칙 교체에서 자음동화, 그 중에서도 두 개의 음화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비음화, 유음화, 치주비음화를 얘기했었죠, 그죠? 비음화하고 유음화하고 치주비음화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비음화의 어떤 음문규칙을 조금 거시적인 안목에서 뭐가 변하고 있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유형들을 판단하는 것들을 해봤었고요. 비음화는 보시다시피 행정학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들이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음문 규칙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제를 실판에다가 좀 써놓고 시작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길긴 한데 금방 끝나요. 네. 학교요 애들이 다 있는 거 아니야? 마디, 티, 지금. 네. 캔디가 뭐야? 캔디. 캔디차? 좋지. 아 좋다. 좋다. 이거는 교대국어 시기의 어떤 국외음화의 현상을 얘기하기 위해서 미리 좀 써놓은 거니까 이따 좀 설명을 할게요. 네. 자, 일단 여러분들은 답을 압니다. 발음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굳이. 이렇게 발음하는 게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북 사람 아니면 그죠? 그래서 굳이. 얘 발음해보세요. 같이. 같이 하자. 얘 발음해보세요. 붙여. 그렇죠. 저 핸서. 자, 그 다음 요거 발음해보세요. 무시다. 무치다. 묻히고 싶냐? 뭐 이렇게. 자, 요거 묻히고 싶냐? 묻히고 싶냐 딱속에? 자, 요것도 발음해봐요. 호디블. 호치불이야? 혼니불이야? 호디블. 호디불 이렇게 끊어서 발음하지 말고 이어서 발음해봐요. 호디블. 호디불이라고 해 진짜? 네. 호디블. 호디블. 엄마 호디불 좀 깔고 이렇게 얘기해 진짜? 호디블이 그 호디불이라고 하지 않아요? 혼니불? 호디블. 호디불? 잠깐만 NG 잠깐만. 요거 같은 경우 호디불이라고 안 하고요. 표준 발음이 일단 혼니불 겹니불 혼니불 그런 식으로 돼요. 호디블. 엄마 입을 대부분 혼니불이라고 하는데 이거. 호디블. 잠깐만 이상하게 열을 호도하지 말고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니불이 맞아요. 그 다음에 뭐죠 이거? 이랑 이랑 얘기할 때 밭이랑이라고 해요? 네. 밭이랑에 물이 흐르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 이상하지? 이거 어떻게 발음하냐면 표준 발음으로 반미락이라고 해요. 반미락. 이거 니은이요. 발음 해줘야 돼. 그것도 이따 얘기할게요. 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랑 보랑을 몰라서 이럴 수도 있어. 어쨌거나 반미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 발음해보세요. 마디. 그대로죠, 그죠? 얘는 T. 테니스. 여러분들의 생각의 흐름을 못 따라요. 읽어봐요. 어떻게 읽어요? 디귿. 자, 이것들을 가지고 두 개의 음악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구개음화라는 것은 자음 동화라고 했었죠, 그죠? 동화라고 했으면 영향을 주는 놈이 있을 거고 영향을 받는 놈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음절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는 주고받고가 아니라 그냥 그 환경에서 그냥 절대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교체였다면 동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고 그 방향성도 있죠.
여기서의 환경은 이 몸입니다. 이 몸. 그리고 이 여 같은 경우는 왜 갖다 놨어요? 여 천천히 발음해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이어. 이어. 우리 충청도니까 이런 거 잘하죠, 그죠? 여 천천히 발음하면 이어. 이어.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이. 이하고 어가 같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 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빼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어가 됩니다. 근데 둘 다 온전한 발음이면 둘 다 따로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발음이 살짝 죽어요. 그러니까 살짝 절반 정도만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리가 어로 끝나요. 그래가지고 요 이모음 같은 경우가 반만 소리가 난다 해가지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반모음이라고. 그리고 이러한 반모음을 표기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이렇게 V표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물결 표시를 해가지고 반모음인 걸 표시를 해주는 게 음운 규칙, 음운학 안에서 이제 약속된 어떤 기호예요.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네. 자, 이런 반모음 이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이가 환경이 됩니다. 자, 이 발음해보세요. 이. 이를 발음을 하면 여기 전설모음이에요? 후설모음이에요? 이. 아니 전설모음이야? 후설모음이야? 전설모음이죠, 그죠? 전설모음이기 때문에 이게 소리가 어디서 나냐면 이 발음하면서 잘 살펴보면 치조하고 경국의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게 조금 느껴져요. 그 울리는 부분이 치조하고 경국의 사이예요. 다시 발음해보세요. 이 하면은 치조하고 경국의 음하고 사이에서 소리가 나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얘가 뭐에 영향을 끼치냐면 물론 뭐 앞으로 가겠죠. 얘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얘네들은 다 무슨 음이냐면 치조음들이에요. 자, 드 발음해보세요. 드. 벌써부터 자려고 마음 먹으면 안 돼요. 드. 어디서 소리가 나죠? 어디지? 드하고 길게 하고 있으면 의 소리만 나는 거고 드하고 소리를 짧게 끊어서 내보면 이빨. 치쪽. 그렇죠? 이빨 바로 뒤에 있는 위에 잇몸 뒤쪽을 혀 앞쪽이 툭 치고 내려와요. 다시 발음해보세요. 드. 그래서 얘가 이제 치조음, 윗잇몸 뒤쪽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드하고 이하고 소리를 비교해보면 이가 전설모음이긴 하지만 드보다는 좀 뒤쪽에서 소리가 나죠? 네.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네. 근데 사람들은 발음을 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해요? 편하게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불편하게 딱딱 끊어가지고 분절되게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편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의 발음을 할 때 시조에서 지금 이 발음이 나고 있는 경국의 쪽으로 얘를 땡겨가면서 옮겨가면서 발음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애초에 치조에 나던 걸 갖다가 경국의 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같이 발음을 하려고 할까요? 같이. 그게 국의 음악이에요. 아 어려워. 다시 해보세요. 이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놓고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선생님이 모르는지 알아요. 자, 치과. 상처를 받았어요. 혓바닥. 여기 이제 혓바닥이고 턱이고 콧구멍이고 여기겠죠. 자, 이렇게 사람이라고 생각, 입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무서워. 불출입인가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소리가 나요. 이 소리는 여기 기억 아닙니다. 이예요. 이 발음을 해보시면 이 타점에서 소리가 납니다. 경북에 가까운 위치에서 소리가 나요. 전설모. 그런데 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혀뿌리가 여기를 툭 치면서 내요. 여기서 소리가 나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일단 한국어의 발음은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 순서대로 발음이 나오거든요. 물론 뭐 자음, 자음이 겹쳐가지고 서로 막 경음화가 되든지 뭐 동화가 일어나든지 뭐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만 기본적인 발음의 순서는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 순서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자음이 발음되고 이 모음이 발음되려면 혓바닥은 몇 번을 움직여야 돼요? 2번. 여기서 드 찍고 여기로 이로 가야 되죠, 그죠?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디귿을 지읒은 어디서 소리가 나요? 즈 발음해요. 즈 발음을 하면 이 모음하고 비슷한 어디서 소리가 나냐면 경국의 쪽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즈 발음을 하면은 파차음이고 얘는 조음 위치가 자음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 어디로 돼 있어요? 조음 위치가 무슨 음이라고 돼 있어요? 경국의 음으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즈 같은 경우는 경국의 음이거든. 그러면 드를 치고 이루 가는 어떤 두 번 타점을 갖다가 소리를 내면서 하나하나 구별해주는 그것도 참 좋지만 경제적이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를 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지읒으로 바꿔버려요. 지읒은 얘랑 똑같은 데서 소리가 나니까 한 군데서 다 해결할 수 있죠. 혓바닥 안 움직이고, 그죠? 내 말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구, 디 이렇게 소리를 하면 드, 이 하면서 소리가 두 번 움직여야 돼요. 천천히 발음을 해보면 드, 이 발음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즈하고 이하고 똑같은 데서 소리
그러니까 지라고 한꺼번에 그냥 발음하는 게 나아요. 한 번에. 당연히 한꺼번에 편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귿과 이의 혀의 위치 이질성에서 요 이의 동화가 돼가지고 디귿이 같은 경부계음 쪽으로 지읒으로 딸려오는 그런 현상을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한다? 경부계음 쪽으로 왔잖아. 경부계 쪽으로 왔잖아요. 뭐 화된 거야? 구계음 화된 거죠, 그죠? 네.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구계음한 거예요. 네. 자, 트도 마찬가지죠. 트 바로 해보세요. 트. 트도 마찬가지로 치주음이에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발음해봤던 여 같은 경우도 이여 하면서 이가 이쪽이죠. 네. 일단 여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 발음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치주음인 디귿 티귿을 갖다가 요 이 발음하고 동화를 시켜가지고 치으로 바꿔주면 기본적으로 즈쯔 치는 전부 다 구개음이니까 발음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네. 자,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부터 정리를 좀 할게요. 일단 환경은 이모음이나 안모음이 앞에서 그러면 동화의 방향으로 보면 얘는 무슨 동화가 있어요? 순행이야, 역행이야? 뒤에 있는 이가 앞에 있는 디귿한테 영향을 미쳤죠, 그죠? 네. 역행이죠, 그죠? 역행 동화예요. 완전 동화예요, 불완전 동화예요? 모르겠어. 2인데 좋은 위치만 바뀌었죠? 아니, 좋은 위치만 치조음에서 경부계음 쪽으로 바뀌었죠? 네. 완전히 똑같아졌어요? 아니요. 아니죠. 완전히 똑같아진 게 아니면 뭐예요? 불완전 동화죠? 여러분 무슨 네.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떠올리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모음 앞에서 디귿 티읕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또 복잡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또 숨겨져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음식들이 되겠죠. 자, 보면서 찬찬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혼니부를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이걸 설명을 해야 이 두 개를 가지고 저 구개음악을 가지고 있는 특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발음을 잘 못해. 다시 읽어볼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호디브. 아니야, 혼니불이라고. 혼니불 주세요. 겹니불 이불집 가서 꼭 물어보세요. 이거 혼니불이라고 하나 호디불이라고 하나? 호디불이라고 하면 발음이 어려워요. 사람들은 근데 어렵게 발음하려고 안 해. 특히 할머니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이따가 또 배우겠지만 모음동화만 다 시켜버리죠. 추리. 죽여요? 죽여요? 죽여요. 애비야? 어미야? 어미야? 이리 와봐라 이렇게 하는 할머니 있어요? 에미야. 할머니죠. 거의 저 정도는 원어민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쉽게 발음하는 현상 때문에 호디불이라고 안 합니다. 어려워요 발음이. 근데 혼입을 이렇게 해버리면 기본적으로 발음이 얘하고 똑같은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런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일단 설명을 해볼게. 네.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오는 거고 보다 보면 왜 이런 것까지 교과서에 다루나 싶을 정도로 좀 어려워요. 잘 보세요. 아, 그래도 지워야 되겠다. 그거 기억이 안 나. 다른 거예요. 매직? 네, 저 모두. 지우겠는데. 호디불이 더 편한데 호디불. 호디불. 아니라니. 잘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되나? 자, 얘 같은 경우 일단 여러분들이 하는 발음대로 요 호트 이불이라고 안 하죠. 네. 이 티읕 같은 경우는 막히기 때문에 꽉 막혀서 대표음화가 되죠. 그래서 일단 뭘로 바뀌어요? 티읕은? 디귿으로. 오, 좋습니다. 잠에서 깨려고 지금 마음을 먹은 게 눈에 보여요. 자, 여기 봅시다. 디귿으로 바뀌어서 호, 이 둘이 됩니다. 네. 이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죠. 그런데 아직 안 배운 거 하나를 좀 끌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첨가 쪽으로 한번 잘 보세요. 한 장 넘어가시면 한 장이 아니라 2장 넘어가시면 4번 첨가 쪽에 니은 첨가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들으시면 돼요. 네. 니은 첨가가 뭐냐면 자, 고개 들어서 여기 다시 보세요. 니은 첨가란 여기에 자음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로음이 오고 여기가 비어 있으면 여기에 뭐가 첨가가 되냐면 니은이 첨가가 돼요. 무조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한여름, 한여름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자음이 있으면 그리고 여기 이모음이 있고 여기가 비어 있으면 세 가지 조건이거든요. 그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데서는 무조건 니은이 첨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니은이 먼저 첨가가 됩니다. 근데 여름은 이가 아니에요. 한여름인데 한여름으로 발음이 되죠. 왜요? 나중에 니은 첨가할 때 설명할게요. 이거는 지금 2개만 설명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가 됐어요. 닿는 뭐예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는. 일주일 전이라 까먹었죠, 그죠? 네. 비음화 현상 기억나요? 닿는 네. 안 나는 것 같은데. 나요. 어떻게 됐었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었죠, 그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어? 얘랑 똑같은 조음 현상, 의문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뒤에 있는 미은이 앞에 있는 디귿색이 영향을 줘가지고 얘가 최종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혼이불이라는 형태로 발음이 됩니다. 네. 그 대답의 진정성을 좀 담아주시면 네. 힘이 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끝에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네. 네 하고 올라. 왜 저기 콜센터 같은 데 전화해가지고 상담하는데 네 이렇게 받으시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끝에는 좀 올려주시면 진정성은 없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봅시다. 단일항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단일항 같은 경우도 일단 뭐가 일어나요? 다트 일항이라고 안 하니까, 그죠? 일단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라고 변한 다음에 보니까 여기도 여기랑 똑같죠, 그죠? 자음으로 끝났고요. 이모음이고요.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니은 첨가가 돼서 미랑. 이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보니까 닿는하고 똑같이 얘도 비음화가 돼서 반 미랑. 미랑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질문이 있었어야 돼. 밭이랑이랑. 그렇지, 저거예요. 너 최고야. 우와. 오늘 수업 MVP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잖아. 티귿이 있고 디귿이 있고 그 다음에 이모음 있으면 무조건 뭐 하라고? 구디음화처럼 발음하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하고 다른 게 있으니까 달라졌겠죠, 그죠? 네.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냐? 우리 저저번 시간에 음절 끝소리 규칙 할 때 선생님이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요? 네.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뜻이 있는 거,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뜻부터 시작을 해서 추상적인 뜻까지 실질적으로 뜻이 있는 게 실질 형태소였고요. 조사나 어미 같이 문법성만 더해주는, 문법적인 의미만 더해주는 형식 형태소가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안다고 해줘요, 빨리. 네. 네. 아니야? 자, 그럼 다시 설명할게요. 실질 형태소는 말 그대로 그 문장 썼었잖아, 왜? 솔직히 한번 수업하니까 이게 어렵구나. 자, 만약에 뛴다라고 하자. 이거 찢었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찢었어요? 의미가 없어지기 직전까지 찍는 게 형태소라고 했었어요, 그죠? 의미가 없어지기 직전까지 찢어요. 그러면 개, 가, 띠, 이 중에 더 찢을 수 있는 거 있어요? 아니요. 못 찢어요. 개 찢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네. 얘는 어떻게 돼요? 기어가고 와가지고 무슨 의미를 얘기를 해. 더 못 찢는단 말이에요. 못 찢고 나서 의미를 한번 규명을 해보면 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네. 실질 형태소. 얘는 어때요? 이 개라는 단어를 주어로 만들어주는 문법적인 의미만 있죠. 네. 얘는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 얘는 뛴다라는 의미가 있죠. 네. 실질 형태소. 얘는 과거라는 문법적인 의미만 있죠. 네. 형식 형태소. 얘는 문장을 종결해주는 평소형 종결 어미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얘는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런 식으로 조사나 어미 같은 것들은 형식 형태소. 나머지 이런 어간들과 이런 여러 가지 어근들, 그죠? 어근이라고 해야 되죠. 어근과 어간 같은 것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다 뭐냐면 실질 형태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네.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요 이불과 이랑 이거 이랑 고랑 요거 밭고랑 밭이랑 요거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실질적인 뜻이 있어요. 얘네들하고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무슨 형태소예요, 나? 이불도 있는 거죠. 우리가 털 수 있죠, 그죠? 네. 이랑 고랑도 가가지고 발로 밟을 수 있죠. 네. 무슨 형태소야? 실질 형태소예요. 그럼 얘네들은 무슨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 누가 봐도, 그죠? 그러면 구기음의 조건에 하나가 추가돼야 되겠네. 뭐야? 이모음으로 시작하는 그렇죠. 요 부분이 추가가 돼요. 요 부분 추가가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얘네들이 구기음화된 형태가 요렇게 이제 바뀐다고 해서 요거 한번 보세요. 얘 같은 경우 지금 구기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맞아요? 아니죠. 아닌데 이걸 또 어디를 살짝 또 보냐면 히읗 축약 형사를 한번 보세요. 히읗 축약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2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히읗 축약.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거 기억날 거야. 선생님에 따라서 외우는 거 좀 달리 얘기하겠지만 뭐 축하 파티니 바닷가지니 뭐 이런 얘기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테고 원어민이라면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로 발음하는 걸 알고 있죠? 까지는 아니고 일단 요거 빼고 이거 빼고 이 디귿하고 히읗만 놓고 봤을 때 티귿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디귿만 디귿이고요. 티귿은 티귿이에요. 알겠죠? 그것도 왜 그런지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해 줄게요. 일단 티귿으로 바뀌죠. 그죠? 히읗 축약이 일어나고 보니까 티읕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말해? 무치다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이 티읕하고 이하고 이제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무치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티읕이 되고 그 티읕이 이 모음의 동화가 되어가지고 티읕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을 거칩니다. 그래서 히읗 축약하고 이런 식으로 다단계로 일어나는 어떤 응용규칙 현상도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을 좀 골치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근대국어식의 어떤 국어음화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또 이해를 하셔야 전체적으로 왜 이게 현대국어식의 국어음화가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고개 들어서 이렇게 짚어봅시다. 좀 벗고 갈게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기다 썼던 게 지금 없어지긴 했는데 이건 다 이해했죠? 언제적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 17세기, 19세기 때 그때 유행처럼 국외음화가 막 일어났던 어떤 유행하던 시기가 있어요. 좋다. 그렇죠. 일단 요거는 이제 중세국어 때 이제 이렇게 생겼던 것들이야. 일단 얘는 아니고 이 세 개만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할 텐데 얘네들이 뭘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얘가 천지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천지로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이 됩니다. 대충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성경을 처음 번역했던 어떤 그 선교사들의 어떤 그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대국어 시기의 어떤 이런 자료들은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단어들이 많은데 이 교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나 기분이 좋다 이거 뭐겠어요? 좋다. 좋다로 바뀌었죠. 그죠? 이 교타가 좋다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아까 전에 우리 히읗 축약됐던 거니까 여기 다시 분리가 돼가지고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국어에서는 표기를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발음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형을 밝혀서 적어주고 있고요. 얘는 어떻게 꽃이 띠다 뭐예요? 꽃이 지다. 위에만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다로 바뀔 때 쓰자. 지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갔는데 이 근대국어 시기에 일어났던 국외음화와 왠지 너네들은 질문 던지면 찾아낼 것 같아. 이 근대국어 시기에 있던 국외음화와 저쪽 국외음화가 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르게? 히읗이고요. 미안해요. 이거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희응이라고 하면 무시당합니다. 희응 아니고 히읗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때 희응하면 귀엽지 양심 빠져서. 근데 지금 희응이라고 하면 안 돼요. 희응이라고 할 거면 국어 선생님 고영준 선생님이신 겁니다. 알겠죠? 이거 영상 되고 있지 이거? 신고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고영준 선생님 이게 사기가 좋아요. 나만 그렇습니다. 여하튼 뭐가 달라? 질문을 뭐라고? 틀려도 돼요. 이거는 사실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틀려도 괜찮아요. 뭐예요? 뭐가 달라요? 자, 앞에가 다 디귿이에요. 좋다. 조금 더 근원적인 데서 한번 찾아봐요. 그것도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렇게 느끼는지 조금만 더 질문을 파고 들어가 봐요. 그 이상한 부분이 그 부분이 맞기는 해요 지금. 왜 그럴까요? 두 가지가 달라요. 현대국어에서 일어나는 두 개만. 이걸 알면 여기다가 이제 추가할 말이 두 개가 더 생기는 거죠. 모르겠어요. 추가 안 해요. 알았습니다. 그거. 뜨트. 아니 말고요. 그래 맙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잘했어요. 이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좀 기억이 나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이걸 구지라고 읽는다고 해서 이걸 구지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너 초등학교 어디 나왔니 이런 소리 듣죠, 그죠? 네. 이게 아무리 부처라고 소리가 난다고 해서 부처라고 적으면 불교에 주의해야 되겠죠, 그죠? 네. 말이 안 돼요.
표기법에는 구개음화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표기법에는. 근데 이때 당시 일어났던 구개음화는 전부 다 어디에 적용이 돼버렸어요? 표기에 적용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따로 구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달라요. 일단 하나 써놓고 얘기합시다. 조티 같은 경우는 조티가 되겠죠. 이게 조치 뭐 이렇게 되나? 여하튼 뭐가 다를까요? 걔랑 얘랑 얘까지 포함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얘는 지금 현대국어에서 쓰이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왠지 느낌상 구개음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안 일어나죠. 얘네들은 누구도 디귿을 지긋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마디를 마지라고는 안 하고요. 야 너 눈에 티 들어갔어, 너 눈에 치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가 다를까요? 얘네들이랑 얘네들은. 이 군대국어 시기하고 또 뭐가 다른? 앞에 받침이 없다. 잔디 있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포인트는 잡아 둘 다 지금 포인트는 잡고 있어요. 어디가 다른지는 알아. 그러면 내가 문법적으로 그거를 설명을 한번 해줘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요 앞에 있는 굿이라는 형태소와 이라는 형태소가 두 개의 형태소죠. 이해했어요? 앞에 형태소에서만 일어날 때. 맞아요. 형태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저 말이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찾아냈던 그 위치가 맞는 게 이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서는 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해했어요? 안 된 것 같으면 안 된 것 같다고 지금 계속 말해주던 그 친구들 얘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내가 지금 몇몇을 지금 표지로 삼아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흔들면 다시 설명할 테니까 편하게 웃고 있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한 형태소 내에서는 구개음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이런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요. 얘 같은 경우도 그래서 묻이라는 형태소와 히라는 형태소, 히는 전미사니까 기본적으로 형식 형태소죠. 그죠? 이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 사이에서 형태소 간의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얘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구개음화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얘 때는 어때요? 한 형태소 내에서 그냥 막 일어나죠. 그죠? 그게 또 달라요. 대학생 막하는 거잖아. 가서하지 말고. 자, 그래서 저기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적어놓은 저 두 가지 현대국어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의 특성이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언어 화석 같은 것들이죠. 그죠? 화석은 어때요? 옛날에 언제 살았지만 지금은 살지 않고 뭘로만 존재하는 거야? 화석으로,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그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영향력은 없는데 일단 이때 바뀐 것들은 화석처럼 지금도 쓰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일어났던 17세기부터 시작해서 19세기 초반까지 일어났던 이 유행처럼 번진 구개음화는 이런 흔적들을 우리한테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왜 안 변했냐라고 질문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얘네들도 분명히 19세기, 17세기 때 있던 단어들이고 얘네들도 한 형태소 내에서 분명히 바뀔 수 있는 애들인데 왜 안 변했냐라고 이제 질문이 될 텐데 이런 애들은 대부분 이 당시에 글자가 조금 달랐어요. 어떤 식으로 달렸냐? 이렇게 생겼었어. 구개음화가 한참 유행할 때 이렇게 생겼었어. 피해간 거야. 피해가고 나서 구개음화가 유행이 다 끝난 다음에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얘네들이 원순모음화 되면서 얘네들이 마디가 되고 잔디가 돼버리는 거예요. 단순모음화 되면서 원순모음화가 아니라. 그래서 단순모음화 된 이후에 이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개음화의 유행을 지나갈 수 있었다. 바꿔 말하면 이런 애들의 존재 때문에 그 무렵에 이게 구개음화가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단순한 구개음화인데 굉장히 또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숨겨져 있는 히든 어떤 조건들이 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고등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구개음화의 지식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메모를 잠깐 하시고요. 메모를 하시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비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선생님. 네. 근데 그 묻히다고 묻히다에서 네. 거기서도 한양태소에서 일어나는 데서는 그게 아니고 이 무티다 같은 경우는 한형태소 같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와 있는 디귿은 얘한테 온 거죠. 그죠? 히읗은 여기 있던 거죠. 그죠? 둘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형태소 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태소 간이고 얘가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해했어요? 좋은 질문, 좋은 질문. 이 수업하다가 이렇게 좋은 질문이 들어오니까 딱 좋네요. 잠깐만, 친구 이름을 내가 까먹었다. 저 아까 전에 원주 질문 맞지?
누구죠 이름이? 이름 알아요? 선영이에요, 선영이. 선영이. 네. 최고였습니다. 뭐는 됐나요? 메모를 좀 하시면서 빈 부분을 좀 찾아보세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빈 부분을 좀 찾아보시고 빈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추가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것만 할게요 그냥. 이것만 할게요. 모음 동화까지 가지고 못하겠어요. 복귀에는 저 뭐예요? 뒤에 좀 꺼줄래요? 네. 뭐라 쓰는지 잘 안 보여요. 뭐. 저거 형태도 바로 위에 거예요. 노란색. 표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